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을 연결해서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YTN이 얼마 전에 이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 배터리의 교환 제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 갤럭시 노트 7 교환 제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객기 안에서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승객들이 이륙 전에 급히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이것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며 배터리 과열 결함 때문에 2주 전에 교환받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해보면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국내선인가 본데요.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안전 요령을 설명하던 중에 한 남성 승객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기기의 전원을 끄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서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목격자들도 스마트폰이 바닥에 던져진 뒤에 카펫까지 그을려서 그 연기가 조종실 안에까지 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승객 75명이 항공기 밖으로 대피했고 해당 항공편 운항은 취소됐습니다. 공항 화재조사 당국이 밝힌 내용은 삼성 스마트폰이 맞으며 과열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삼성 측은 아직 갤럭시 노트 7의 자체 결함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러면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배터리 과열 문제로 논란을 부른 갤럭시 노트 7을 전 세계에서 전량 회수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환 제품마저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좀 여쭤볼게요. 이 최근 노벨상이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노벨상 수상자까지도 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결정된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프레이저 스토더트 교수가 트럼프에게 말 그대로 직격단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최근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TV 토론을 할 때 카지노 설립 과정에서 거액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왈 자신이 영리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 영리한 사람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고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금을 착실히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말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스토더트 교수가 노벨상 수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 11억 원 정도의 상금을 언급하면서 나는 매우 영리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 내 상금의 3분의 1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롱한 거죠. 그러네요. 기자회견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웃음과 박수로 맞장구를 쳤다고 하고요. 세금 회피 면에서는 노벨 화학상을 탄 사람보다 트럼프가 훨씬 영리하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거부감이 더 확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뜩이나 트럼프가 과거에 또 이상한 영상물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져서 곤경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당, 공화당, 이 양당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예, 말씀대로 이 트럼프가 최근에 자신이 과거에 출연했던 포르노 영상물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난 2000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가 제작한 포르노에 가까운 영상물에 카메오로 출연한 사실이 이미 알려졌었고요. 오늘은 지난 1994년과 2001년에 만들어진 플레이보이 영상 두 편에도 출연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직접 야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여성 모델 후보자를 인터뷰한다거나 여성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영상물에 포함된 것인데요. 네. 그렇더라도 대선 후보가 성적인 영상물에 출연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50%,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40%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차로 벌어진 것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세금 회피 문제라든가 플레이보이 영상 출연 논란이 제대로 반영된 조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 지지율 차이에 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대선 후보인데요. 지금 여차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저질스러운 논란들에 휩싸인 적이 있었나 좀 의문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의 총리를 지낸 사람인데요.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다음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가 좀 있어서 사실상이라고 표현해드리긴 했는데, 네. 어제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공개 투표에서 15개국 가운데 찬성 13표를 받았기 때문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투표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은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고요. 구테레스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그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를 지낸 이른바 난민 문제 전문가입니다. 네. 원래는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에 속한 연구소에서 그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에 그 빈민가에서 봉사 활동을 한 이후에 물리학 박사의 꿈을 접고 그 빈민 구제 또는 사회 개혁 이런 것을 꿈꾸면서 정치로 진로를 바꿔서 포르투갈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난민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구테레스 취임 이후에 국제적 차원의 난민 대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요. 지난 2013년에는 우리나라를 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자, 오늘 하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름을 올린 두 분이 계신데요. 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병 당시 사령관 사모님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이 13일 동안 영창을 갔다. 김재동 씨가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의 동영상이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가 됐고요. 백승주 의원은 김재동 씨가 군 간부를 조롱했다. 진위 여부를 가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오늘 화제 인물이 되셨어요? 예, 그렇게 많은 화제 관심을 가질 줄 몰랐는데, 네. 실제 검색 순위가 상위에 랭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로도 전화가 많이 왔죠?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어서, 네. 주로 격려 전화가 좀 많았습니다. 아, 격려 전화가 지인들로부터 많이 왔고요. 예. 자, 그럼 궁금한 대목이 혹시 이 김재동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예, 오늘 전 직접 연락을 안 하더라도, 네. 진실과 관련해서 입장 표면 정도는 기대했었는데, 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6시 37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예. SNS에서 보니까 김재동 씨는 오늘 7시 반에 성남시청에서 강연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관련 언급이 강연에서 나오려나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자, 지금 국감장에서 어제 틀었던 동영상은 7월에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왜 이 발언 영상을 국감장에 들고 나오신 건가요? 예, 오늘 일부 언론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느냐, 네. 해석과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 7월에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뭐 전쟁을 준비한 일 중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방송인 김재동 씨의 발언이 그게 방송인 김재동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군사 문화가 잘못된 거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고쳐야 될 문화고, 네. 사실이 아닌 일로 자꾸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군 장교에 대한 장병들의 신뢰, 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10월달에 차관을 그만뒀습니다. 네네, 그러셨죠. 진실을 규명하다가 이제 그만두어서 이제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니까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국감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7월이니까 차관 시절에 궁금했던 문제를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셔서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예, 진실을 규명하고 네. 그 당시에 진실 규명을 진행하던 중에 네. 차관을 그만뒀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진실을 알아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또 이제 반론이나 또 이 좀 그 역비판도 있어요. 일반적인 정서가 이전에도 이 개그맨들이나 방송인들이 이 군대 생활을 에피소드로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는 개그 프로그램에 아예 이제 병영 생활이 소재가 됐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일반적인 남성들의 유머, 그러니까 이제 SNS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에 너무 죽자고 덤비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또 돌던데 이 진상을 밝혀라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충분히 이제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방송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 김재동 씨는 네. 희극인 예술인 이전에 이미 방송인이고 제가 봤을 때 언론인에 해당되고 네. 공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능인들과 달리 공인으로서의 어떤 진실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어떤 책무, 의무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뭐 웃자고 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 하지만 저는 평생을 전쟁을 준비하는 국방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네. 전쟁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군에 대한 국민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진실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재동 씨가 일반 예능인의 범위를 좀 넘어선다. 사실 이제 소셜 테이너기도 하죠. 많이 알려졌기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힐링하는 영향을 그런 주고 프로그램도 있다. 진행하고 있고 하나의 공적 영향력이 큰 하나의 우리 시대에 그 영향력이 큰 방송인이 언론인 공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요, 의원님. 네. 혹시 이 개인적으로는 김재동 씨와 아시는 사이는 아니신 거죠? 알면은 제가 직접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네. 알려지기로는 고향이 이제 이 같은 것으로 많이들 나와서요. 그건 맞습니까? 얼마 전에 고향이 경북이라고 여기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고향을 정확하게 잘못 저는 구미가 고향입니다. 네, 구미가 고향이시고 그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거고요. 고향이 경북 쪽으로 알고 있어요. 대구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사이시니까 알았으면 직접 물어보셨을 거라 그랬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자, 김재동 씨 발언이 사령관의 부인을 안내하는데 일병 시절에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이제 13일 영창 생활했다. 요 얘기잖아요. 예. 자, 이 발언 정도로 영창에 갈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제 국감장에서 평생을 군생활을 하고 장관을 하고 한민구 장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있을 수 없는 일.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수많은 장군들 만나왔지만은 그 50 넘은 아버지 뻘 되는 분이 2대 초반에 그 단기 사병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사에게 영창을 보내라 마라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군 문화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넘은 장군이 그렇게 할 일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 장군 자격이 없는 거죠. 그 간부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그 당시 차관 시절에 여전히 정확하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대중의 지금 큰 관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위 문제는 한번 밝혀지긴 해야겠습니다만, 자, 일단 어제 오늘 국방부 입장을 종합해 보면 현재 김제동 씨에 대한 영창 기록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예, 영창을 가게 되면은 병적 기록부에 이렇게 영창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명료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영창 간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네. 확인을 했고요. 본인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지만은 현재의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영창 간 기록이 없습니다. 네, 기록은 없다. 영창이라는 표현도 좀 오래 전승된 건데 요즘은 군교도소 이렇게 부르나요? 군교도소하고 영창은 다릅니다. 아, 네네. 군교도소는 전과 기록이 되고 네. 영창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군의 제도는 이게 사회생활하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도록 15일 이내에 이렇게 부대별로 예, 그래서 지금은 영창을 가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복무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영창이 아니고 제가 군복무할 때는 흔히 이런 좀 혼낼 상황이 있으면 군기교육대에 많이 보냈거든요. 그렇죠. 군기교육대는 이제 2, 3일 정도 이렇게 군기교육을 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영창을 가게 되면 기록이 됩니다. 아, 영창은 기록이 남고. 예, 본인이 분명히 영창을 몇 번 군기교육대하고는 구분해서 말씀도 하셨고 이 영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저마다 달라서. 예. 이게 잘했다는 입장도 있고 또 이게 국감거리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종합국감 시에 밝혀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종합국감 때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청하신 상황이니까 이 기록은 없다고 했고요. 네. 그럼 이 영창을 10여일 다녀오게 되면 복무 일수가 늘어나나요? 복무 일수가 현재 제도로는 영창 간 기간만큼 복무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일 갔다 오면은 15일 더 근무해야 됩니다. 최대가 늘어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이 복무, 이 제대 전역일을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시행하고 복무 시간하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밀한 엄격한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방부가 좀 조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김제동 씨가 영창에 다녀온 게 사실인데 며칠이라도 그 기록이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업무 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아니요. 기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영창을 안 갔다고 저희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네네. 갔는데도 기록이 안 될 리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 부대장이라든가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이라든가 기록이 없다면 또 증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아직도 군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테고요. 동료들도 있을 테고 이분이 이제 어제 장관님 설명에 따르면 54단 단기 사병 발령을 했기 때문에 군사련과의 파티 참여했는지는 제가 충분히 국방부 장관의 권한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이 차관 시절에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셨나요? 제가 그 확인을 이게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황을 판단해서 이제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 부분에 진실을 찾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10월 달에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7월이니까 한 두어 달 정도는 이 문제를 좀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많이 진실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국방부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장관님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에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해졌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자, 진위가 정말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밤에라도 김제동 씨가 강연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 피력이든 뭔가 답변이 나오면 좀 속 시원한 해결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의원님 김제동 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셨어요? 저는 오늘 오전쯤이라도 어제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런 입장 표명을 못 들었고 네. 또 제가 국감을 하고 나서 동료 의원들이 그럼 진실을 한번 본인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본인을 바쁘시겠지만 한번 국감 증인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셨군요. 시스템은 이제 의원이 요청하면은 우리 3당 체제에서 3당 원내 교섭단체 간사들이 의논을 해서 또 그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는 여부를 결정해 내일 오전에 우리 회의를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뭐 연예인이고 아까 이제 공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이제 일반인,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국방위에? 지금 민간인이지만은 우리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오히려 김재동 씨도 국감 증인이 나온다면 최순실 씨는 꼭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또 오늘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날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이게 방송인 김재동 씨의 어떤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의 어떤 증인 신청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갈등 문제하고 그 정치적 어떤 그런 갈등 문제하고 김재동 씨는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야당이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의원 상호간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가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야권 얘기인데요. 김재동 씨가 얼마 전에 이제 성주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라 표적으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의도는 없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재동 씨가 재능 있는 또 아주 청소년한테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는 걸 알고요. 제가 김재동 씨 문제 제가 지금 굉장히 네티즌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것이지 정치적인 건 해석은 안 되고요. 제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명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자, 끝으로 한 가지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남쪽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당이 좀 위험한 발상이다. 사실상의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비난도 했고요. 북쪽이 또 이례적으로 이제 맹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국군의 날 기념식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념사를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게 생각하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들이 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다, 위험한 발상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야당 지도자의 발언이 바로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위험한 선전포고, 위험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